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오늘은 디아오스 마지막 리뷰 시작해요. 클라리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클라리사는 누구인가? 우선은 클라리사는 1990년대를 사는 여성으로 나와요. 나이는 52. 그녀는 동성 연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딸 줄리아도 낳았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미국으로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녀는 편집자로서 경제적인 자립력을 지닌 독립적인 여성입니다. 앞선 시간에 버지니아 울프, 로라 브라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클라리사까지. 여기에 나오는 3명의 여자 모두 동성애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는 언니 바나사에게 동성애적인 키스를 하고, 로라 브라운 역시 고등학교 동창이고 지금 현재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인 키티에게 키스를 하면서 동성애 감정을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울프도 그렇고 로라 브라운도 그렇고 거기에서 끝나요. 그 동성애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여기 나오는 클라리사는 동성 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어엿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마이클 커닝햄은 여기 나오는 여자들을 모두 동성애로 그렸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이클 커닝햄은 사회적인 가장 큰 틀이 바로 여성차별과 동성애라고 본 것 같아요. 그걸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소설화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살던 시대의 여성의 삶과 로라 브라운이 살던 시대의 여성의 삶, 그리고 시대 변천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독자들이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여성 차별과 동성애라고 보고 그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디아오스는 1990년대 말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20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죠. 지금 현재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왜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까요? 그동안 억눌려 왔고 참아왔던 여성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식이 변화했고 그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던 틀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진국, 후진국까지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집단 의식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거죠. 동성애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예전엔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바뀌는 거죠. 시대와 공간이 바뀌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버지니아에서 로라 브라운으로, 클라리에사로 이어지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인식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20년대 버지니아 울프는 대단한 재능을 지닌 천재적인 작가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 레너드의 보호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로라는 세상이 부여한 엄마, 아내의 역할에 갇혀 있었고요. 로라 브라운은 그래서 주어진 현실과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 사이에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반면에 1990년대 말을 살고 있는 클라리사는 버지니아가 원했던, 로라 브라운이 원했던 자유와 사랑하는 동성 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클라리사가 아주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문제가 있죠. 클라리사도. 클라리사의 문제를 보면 클라리사는 전 애인인 리처드로부터 델러웨이 부인이라고 불립니다. 리처드는 클라리사가 10대 시절에 만나서 사랑했던 연인입니다.
그들은 헤어졌지만 여전히 서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리처드와 헤어져서 클라리사는 동성 연인인 셀리와 18년째 함께 살고 있지만 리처드를 보살피고 있어요. 왜 보살피냐면 리처드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에이즈도 앓고 있거든요. 그녀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클라리사에겐 리처드는 헤어날 수 없는 늪 같은 존재 같아요. 이 소설 시작 부분이 리처드의 문학 수상식에 맞춰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클라리사가 꽃을 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클라리사는 리처드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클라리사가 어쩌다가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별칭을 달고 그 델러웨이 부인의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 부분은 그 책에 나오는 부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리처드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처드를 조금만 더 알게 되면 그에게 당신이란 존재는 그 자신이 비극과 희극을 엮어내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능력을 창조해낸 본질적으로 허구인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허구의 인물조차도 진정한 당신의 본질이 아니며 리처드 자신이 극단적이고 당당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해서 만들어낸 인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서사시의 한 존재가 되어 그의 삶과 열정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로 남느니 차라리 그와의 관계를 끝내는 쪽을 선택했다. 하지만 클라리사를 비롯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가 불어넣어주는 과장의 느낌을 즐기다가 마침내 그 느낌에 의지하며 살게 된다. 아침에 정신을 맑게 하려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시다가 밤에 정신을 흐리게 하려고 한두 잔의 술에 의존하듯이. 네, 이런 문구가 나와요. 리처드는 어떤 사람에게 허구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허구의 이미지대로 세상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었대요. 클라리사에게는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서 클라리사가 델러웨이 부인으로 살게끔 만드는 거죠. 무섭죠? 근데 이거는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거니까요. 클라리사는 자기도 모르지만 리처드가 만들어 놓은 델러웨이 부인의 가면을 쓰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파티를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델러웨이 부인의 삶이지 클라리사 본연의 삶은 아니었어요. 리처드와 만나서 아주 열정적으로 짜릿한 연애를 하는데 그 기억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 과거의 기억에 매여서 리처드와 그 사랑했던 그 시절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그때 가장 행복했다고 말을 해요. 10대 시절에 둘이 사귀었을 때.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둘은 서로 여전히 족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편에서 리뷰를 한 것처럼 리처드는 나중에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클라리사에게 족쇄를 채웠구나. 내 죽음을 통해서 그녀에게 그녀의 삶을 선물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리처드가 자살을 하죠. 리처드가 자살을 하고 그날 밤 클라리사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델러웨이 부인이 아니라 클라리사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동성의 애인인 셀리와 키스를 하고 하루를 편안하게 마감합니다. 마이클 커닝햄은 진정한 사랑이 동성애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간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마이클 커닝햄은 동성애도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 영원의 사랑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또 한 번 파문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살려고 했던 델러웨이 부인, 그리고 마이클 커닝햄이 원했던 건 버지니아 울프가 창조한 델러웨이 부인이 아니라 리처드가 만들어낸 델러웨이 부인이 아니라 클라리사 본연의 모습으로 남은 시간들을, 즉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 누구의 모습도 아닌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클라리사가 살길 바랬던 거죠. 또한 마이클 커닝햄은 그것이 바로 버지니아 울프가 원했던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영화와 같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절대 한 번에 끝내서는 안 되는 책 같아요. 제 리뷰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한 번 읽어보시고 영화도 같이 보시면 정말 더 깊게 그 작품을 이해해서 재밌게 영화와 책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